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오늘 0시 새 정부의 출발을 알리는 33번의 타종이 있었습니다. 새 대통령의 임기는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국회에서 취임식이 열립니다.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요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시죠. 역시 취임식 관련 내용을 일련 톱 기사로 싣고 있습니다. 윤석열 오늘 0시 용산 벙커에서 집무를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합참의 군의 보고를 받은 걸로 임무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요 국회에 설치된 취임식장 단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립니다. 자유 그리고 시장, 국민 통합 이런 것을 취임사에서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자, 윤 정권 시급한 숙제로 재정 건전성 회복 그리고 물가 안정 이런 경제 문제 지금 녹록지 않은 과제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됐군요. 어제 마지막으로 청와대를 나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 정부 성과 계승 통합 이런 거를 당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1826일 만에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 참배 뒤에 퇴임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퇴근을 한 거죠.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놔서 홀가분하다. 이런 소감도 남겼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시죠. 자, 지금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많이 됐죠.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장관 후보자들이 지금 다 어떻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요. 임명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 기사가 있습니다. 초기 국정 공백이 없도록 차관급 20명 인사를 어제 했습니다. 일단 장관이 공백 상태일 경우는 차관이 대행 체제로 간다는 거죠. 부처 내부 승진이 많았다. 그런데 여성 차관 어제 임명된 인물 중에는 없더라. 그래서 0명. 그래서 이 기사는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시죠. 자, 어제 가장 큰 뉴스였죠. 국회에서 있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입니다. 어제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한동훈 검수안박법 국민 우려 크다. 그러다 민주당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이렇게 또 충돌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이랬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한동훈 후보자의 딸 스펙 쌓기 이거 강제 수사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한동훈 후보자는 습작 수준의 글로 수사 언급하는 거 너무 과하다. 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갈래 충돌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특히요. 오늘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관련 소식을 또 깊숙하게 그리고 배경까지 설명해 주시기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면에 쪽에 앉아 계십니다. 김영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홍경희 전 인수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마지막 퇴근 뭐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요. 그 앞에는요 지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지자들과 뭔가 얘기도 하고 연설 비슷한 그런 대화도 나눴는데 거기서 나온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자, 그럼 기사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국민 통합이란 숙제를 남긴 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마지막 퇴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숙제를 남긴 거니까 이거 제대로 완성을 못했군요. 이런 뜻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가운데 있습니다.
퇴임 연설에서 깊은 갈등골 메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는 이전 정부 성과 계승하기를 바란다고 당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모이던 지지자들에겐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사진 보시면 뒤에 보면요 청와대 직원들이 뒤에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청와대 정문 앞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뒤에 본관 모습이 보이는군요. 이제는 오늘부터 이 개방이 됩니다. 지금요. 이 모습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 기사에서 제목으로 나오는군요. 이 대목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죠. 이 기사는 이제 전 대통령으로 쓰고 있습니다. 배웅하는 지지자에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아래로 가겠습니다.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0명 정도 모인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뭐 사랑한다. 뭐 이런 외침들이 있었대요. 뭔가 이렇게 지지를 강하게 보낸 거죠. 민주당 의원들도 마지막 길 배웅했는데요. 뭐 평소처럼 업무를 했다. 성공하는 대한민국 응원, 뭐 퇴임 연설, 그리고 촛불 열망 부응했는지 회한. 촛불 뭐 이런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어요. 자, 이런 모습인데요. 기사로 전해드리니까 실감이 잘 안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영상이 2가지 영상인데 보면은 3가지 내용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통합 중요하다. 뭔가 당부를 남겼어요. 이 국민 통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요. 저녁에 퇴근을 하면서 지지자들 앞에서 다시 출마할까요를 질문을 던져요. 농담, 진담 뭐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공한 대통령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3가지거든요. 네. 이 3가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하나씩 좀 분석 좀 해주세요. 글쎄요, 이제 다시 출마할까요라고 예. 하는 것은 정치인들은 항상 다시 출마하고 싶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그렇죠. 단임일 수밖에 대통령을 없는 맞췄는데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낄 때는 그나마 본인은 예. 퇴임할 때까지 40%의 지지를 갖고 있는 40% 넘는 지지율. 대통령이고 예. 지금 어디를 출마해도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당한 어떤 팬덤과 지지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그럼 거다.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네. 그래서 기분 좋다는 뜻이 아닐까. 실제 출마한다는 여전히 이렇게 뜻보다는. 지지하시는 분이 많군요. 네. 그 뜻입니까? 네. 그래서 뭐 본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바로 탄핵 뒤후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당선되자마자 그 전부터 임무를 시작했는데 예. 마지막 오후 6시까지 완벽하게 자기 임무를 완수했다라는 자기 만족감 그리고 많은 지지자들의 환영 속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성공한 퇴임하는 그 전임 대통령이 예. 되고 싶다는 것은 사실은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실제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 이후의 역할들이 상당히 더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곽강을 받았거든요.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종전선언이나 예. 남북 화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통일에 대한 부분은 애석하게도 지난번 말하자면 하노이 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예. 끊어졌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대통령은 물론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뜻이고 또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과 비견할 만한 예. 지지력을 가지고 지지도를 가지고 퇴임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예.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어제 이제 퇴임 그 시점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송구한 대통령입니까 아닙니까? 실제로 뭐 절반의 성공이 있었죠. 코로나 19라고 하는 엄혹한 상황을 예. 그래도 초반기에 혼란 속에서도 국민들의 신뢰의 바탕으로 질서를 예. 잡아가는 그런 대통령이셨고 예.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다는 의미에서는 예. 완벽하게 코로나 전국을 이끌어 나간 대통령 몇몇 안 되는 즉 코로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진일보한 건 사실이었다. 그리고 또 취임 기간 동안 3만 5천 불 시대를 예. 맞이했다. 즉 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굳건한 대한민국의 대외 신뢰도, 예. 재정 안정도 이런 부분들은 있었다는 예.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북핵 논의를 예. 하거나 뭐 SLBM을 쏘거나 예. 하는 것이지만은 재임 기간 동안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뭐 말하는 천안함 예. 폭침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들이 굉장히 큰 어떤 폭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는 적었다. 예. 의회의 어떤 평화와 안정의 남북 관계를 예. 뭐 이렇게 가져왔다는 의미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국 장관이라든지 해전문 인사라든지 예. 또 부동산 정책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것이 아마 정권을 연장하지 못한 빌미가 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과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나 뭐 60% 이상 성공한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절반 이상은 그래도 성공 아니냐 이런 평가시군요. 자, 성공한 대통령인가? 모든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꿈꾸는 게 우리나라는 성공한 대통령이에요.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을 계속 받는 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평가를 담은 좀 발언을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한 점을 지금 뭐 평가하자고 하면은 저는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들이 임명된 것 자체가 잘 된 게 아닌가. 네. 지금 와서 보면은 아마 그게 최대의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좋은 선택이었다. 조소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역사적으로 뭐 그게 아마 문재인 정부 입장에는 뼈아플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저희 국민의힘이 그런 어떤 인선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5년 만에 정권 교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부분이 5년 만에 정권 교체 얘기를 굳이 덧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평으로 잘했고 좋다고 하시는데 왜 정권 넘겨줬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저 얘기는요. 자, 홍경희 전 부대변인. 자, 문재인 대통령 5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어제 퇴임을 하셨고 예. 퇴임하는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손가락질이나 비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다만 그 전임 대통령의 어떤 공과에 대한 부분은 예. 역사적인 평가에 맡겨 두어야지 예. 저렇게 또 분수대 광장에 모인 또 지지자들을 향해서 예. 본인이 어떤 원하는 어떤 답을 요구하는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성공적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은 좀 다소 민망하지 않나. 어제 저 모습. 네, 뭐 다소 민망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물론 이제 공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되게 하겠지만은 이 공이라고 한다라면 어쨌든 역대 어떠한 대통령에 비해 봤을 때도 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 상태로 레임덕 없이 참 그건 이례적이다. 네, 참 예. 이례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만큼 지지층의 어떠한 절대적인 어떤 그 지지를 받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 자리에.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공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은 과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임기 중에 있었던 어떤 부동산 가격 폭등 예.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라든지 예. 실체가 없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비핵화 선언에만 좀 집중하는 모습 막판에 좀 보였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조국 관련된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공정과 상식의 문제. 예. 문재인 정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야 되나요? 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예.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부의 취임하면서 그 얘기를 던졌는데 네, 핵심 예. 가치가 사실은 이 조국 예.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훼손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논란의 여지가 많았던 지난 5년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경희 전 부대변인께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제 역사에 좀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어제 이제 떠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퇴임과 관련된 거예요. 그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박한 꿈을 이루어질지 여부는 대통령 당신보다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발 전직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소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밝혔는데 그거는 국민의힘 손에 달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 정치적인 소환 이러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그 지금 뭐 성공적으로 퇴임을 하셨다라고 지금 평가들을 하고 있고 또 스스로도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러한 그 퇴임 이후의 일정은 아까도 윤건영 의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쟁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재임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정쟁화시키거나 예. 정치적 이슈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예. 당연히 소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여기서 없을 거고요. 소환이라는 거는 수사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까? 뭐 꼭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어쨌든 예. 문제 제기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삼아서 굳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환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예. 그거는 뭐 그 대응할 수밖에 없는 뭐 대통령으로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들을 주도하지 않는가, 뭐 예. 주도하려는 그런 노력이나 시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을 그 윤건영 의원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맥락관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탁현민 이제는 전 의전 비서관이 물어버리겠다 한 얘기가 그 맥락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못을 했거나 무슨 과오가 명백하거나 예. 이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예.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이 책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만든다면 물어버려야죠. 네. 이거 뭐가 있다면은 이거 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다 이 뜻인데 지금 최인준 변호사는 지금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법조인이에요 지금요. 근데 국민의힘 손에 달렸다는 게 윤건영 의원의 얘기인데 수사 상황 이런 걸 염두에 둘까요? 저는 어떻게 이렇게 보셨어요?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죠?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도대체 의회 권력이 기울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뭐 용산 집무실에서 뭘 하건 여의도에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오히려- 힘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오히려 문 대통령의 미래는 민주당에 달려 있죠. 얼마나 협치를 하고 얼마나 지금 정권과 과치해서 예.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힘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이제 당선을 넘어 오늘 0시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정치보복은 없다. 정치보복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시스템에 의한 형사적인 절차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아마 오늘 오전에 있을 취임식에서 연설에서도 예. 통합을 얘기할 건데 대신에 원칙 있는 통합을 얘기하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지난번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그냥 덮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됐다라고 있으면은 그것을
회복시켜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와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시스템에 따라서 하지 그러니까 지난 문제 있는 건 정권에서는 문제 있다라고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그 이번 그 민주당에서 했던 검수완박에 따라서 경찰이 아니면은 예. 그것이 KFBI에서 예. 아니면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혹은 검찰에서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따라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두고 민주당이 나는 왜 잘못 없는데 정치 보복을 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미리 판을 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대진 변호사, 지금 최인정 변호사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수사 사항이 진행되고 이전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수사 사항도 있었어요. 그게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습니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대진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게 원칙이라면 원칙대로 하는 게 좋죠. 근데 예. 이제까지 그 불공정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이라는 그 명목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 시스템에 따라서 해지려면은 뭐 사견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고려들이 들어가지 예. 않아야 되는데 예. 그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상으로만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그 뭐 정치적 고려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인정 변호사도 뭐 반론하실 게 있나 본데 한 30초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검수완박을 해놓고도 무섭습니까? 본인이 할 게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편히 쉬시고 예. 다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과정에 뭔가 나오고 어떤 예.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뭐 민주당을 통해서건 아니면 탁현민을 통해서건 뭐 예. 말씀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물더라도 그때는 진짜 무는 것이 맞는지 국민이 판단하시겠죠. 무슨 얘기를 또 곁들여 주셨네요. 지금 조대진 변호사는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는 법조인, 최인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시는 법조인인데 최인정 변호사는 국민의힘 힘 없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셨고요. 조대진 변호사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 실제 시스템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약간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을 두 분께서 비슷하게 대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